자, 그러면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업 자료, 교재 자료가 있습니다. 이 교재 자료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재를 갖고 이제 수업을 할 거고요. 교재 자료 외에 추가 자료가 좀 더 나가는데요. 추가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 UI용 수업 실현했던 그 선생님의 수업 실현 자료예요. 수업 실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제 문제에 대한 해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간략한 과정안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각각의 조건들을 어떤 발문을 통해서 수업 실현을 해야 되나. 자, 그래서 수업 실현 문제와 수업 실현 자료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2025 UI용 합격생 선생님의 그런 개인 지도했던 수업 실현 내용이에요. 자, 수업 실현 문제지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해설지 같이 있는 거고, 문제지는 보통 요게 비포 사이즈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보시면 돼요. 자,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 수업 실현 문제지가 비포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포 사이즈와 동일한 크기의 수업 구상지가 한 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상지 형태도 구상을 어떻게 해야 구상을 잘할 수 있는지 제가 구상지 샘플도 나중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수업을 좀 보시고요. 합격생들은 구상을 어떻게 하나, 그 구상지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구상지가 이제 원래 비포 사이즈 형태로 있는데 그 비포 사이즈 구상지를 어떻게 채울까? 짧은 시간 내에 보통 구상을 한 10분 정도 주는데 10분 안에 구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따가 경기도 선생님 요 수업 문제도 보시고 수업 문제와 해설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수업 영상을 풀 버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수업 나눔. 아까 그 수업에 관한 수업 나눔 질문이에요. 수업 나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요 각각 문항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내 수업과 관련해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수업할 때부터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요 사례 영상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고 요 문제 해설도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수업 자료가 있고 수업 자료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는 최우수 유아교육기관 최우수상 받은 놀이중심. 자, 놀이중심 이제 경진대회 이런 것도 하니까요. 놀이중심 최우수상 받은 기관의 실제 수업 과정안이에요. 자, 우리가 과정안이 이제 과정안 있는 지역은 더 많이, 제가 과정안 수업에서는 막 이렇게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일일 계획 이렇게 딱 이렇게 맥락을 맞춰가지고 샘플을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전체적인 이렇게 논리적인 맥락을 보면서 선생님들께서 과정안을 연구를 해야 이게 어떤 과정안인지 딱 와닿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과정안 샘플을 전체를 다 드릴 건데 나중에 과정안 수업에서는 이 수업은 이제 과정안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떤 한 가지 테마에 대해서 수업을 한 그런 과정안을 드리고요. 과정안이 앞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 과정안에 있는 수업 발문 전사입니다. 발문 전사. 자, 요걸 드릴 거고 물론 실제로 요대로 수업한 영상이 있어요. 영상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과정안을 가지고 놀이중심 최우수상 받은 기관에서 이 과정안 가지고 수업한 거 발문 전사 자료와 함께 영상도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이제 따라서 연습을 해보셔도 좋고요. 자, 그리고 제가 요 이제 실내 배치 놀이중심 최우수상 받은 기관에서는 실내 배치를 어떻게 하나. 자, 요 내용도 보시면은 창문 이런 것들을 활용을 잘했죠. 빛 투명한 거. 그리고 이제 굉장히 심미적이잖아요. 자, 이런 거 플러스 제가 실내 배치해 놓은 거 자세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 자료가 있는 거죠. 교재 자료에도 보면은 또 합격생 자유놀이 사례. 그러니까 문제 하나로 각각 다른 선생님들이 한 거. 요거 샘플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유놀이 수업 사례 제작 영상. 이것도 제작 영상과 함께 발문 전사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발문 전사 자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발문 전사 자료를 되게 많이 드려요. 그걸 보고 그대로 읽으면서 막 연습해 보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수업 저렇게 하는구나 보고 이제 시간 나실 때 한두 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차 공부에 너무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잠시 후에 수업을 다 진행을 할 거고, 지금은 이제 뭐부터 조금 보실 거냐 하면요. 요 자유놀이라는 게 무엇인가? 요거를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요 앞엔 다 이론이에요. 요 앞엔 다 이론이고, 매뉴얼 지금 이제 처음에 딱 보자마자 막 이론부터 막 얘기해주면 이 머리에 안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론은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여기 이제 실제로 놀이 중심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놀이 기록을 하고, 이유를 생각해보고, 이제 교육적 의문이에요. 기록하는 건 뭘까요? 놀이 관찰이 되겠죠.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생각해보는 거는 이게 이제 교육적 의문이에요. 교육적 의문, 그 다음에 배움으로 이어주기는 이제 교사의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관찰, 교육적 의문, 지원 사례를 여기 되게 어려움을 겪는 유아를 놀이를 통해서 도와준 사례, 실제 사례예요. 실제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실천을 해본 거예요. 이 사례를 제가 기록한 거 하고 교사들이 막 고민한 거, 배움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매뉴얼을 어떻게, 이걸 가지고 매뉴얼을 어떻게 적용하는 거지? 이거를 좀 실질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사례를 보셨으면 이 사례가 지금 어떤 놀이 이론이 녹아져 있는 것인지 요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2차는 이론도 없이 그냥 무작정 하면 되냐? 아니에요, 선생님들. 정말 이거는 이론이 다 있어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차 수업하실 때는 2차는 실기다. 2차는 실기이기 때문에 진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표정, 그리고 이제 손도 쓸 수 있어야 되고, 목소리 고저장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디테일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론을 알아야 그 이론이 내 입으로 수업 구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론도 이제 잠시 후에 보겠고요. 먼저 선생님께서 지금 제가 이론을 막 얘기하면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샘플도 많이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관찰, 기록하고, 그 다음에 기록을 막 보면서 이게 지금 뭐지? 막 고민한 거, 교육적 고민한 거, 그 다음에 이 관찰과 교육적 고민에 근거해서 유아의 놀이를 지원한 거, 이 사례를 좀 보고, 그리고 그러면 수업 매뉴얼이란 어떤 것이냐? 요거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이론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론부터 하는 것보다 이게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자료 15페이지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기록하기부터 보도록 하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먼저,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먼저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기록과 관찰은, 자, 놀이 기록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록과 관찰은 동시에 할 수도 있고, 관찰부터 한 다음에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마다 조금 다른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록은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손으로 쓰기도 하고 사진으로 찍기도 하고 사진 찍은 거 모아서 조합해서 기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록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유아들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 놀이를 들여다보면서 기록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놀이를 기록해야 된다. 그럼 기록한 사례. 아니, 기록을 왜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자, 기록한 사례를 좀 보도록 하실게요. 자,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은 이 놀이 기록이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이걸 다 실어드리면 막 너무 지겨우니까 몇 개만 잘라놓은 거예요. 이게 진짜 놀이중심 최우수상을 받은 기관에서 기록한 실제 사례예요. 이런 걸 가지고 교육부 상을 받았으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샘플이라는 얘기겠죠? 자, 먼저 부모님 면담한 거, 부모 면담한 거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부모 면담한 거 기록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잖아요. 아이들의 놀이 관찰뿐 아니라 부모님 면담한 것도 아이들의 행동의 원인이 되는 거니까. 자, 부모 면담 기록한 겁니다. 자, 3월 5일 학기 초잖아요. 3월 5일이면 미니 어머니와 전화 상담을 했어요. 미니 어머니가 넷째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출산할 것 같으면 엄마가 출산하면은 몇 달 동안의 공백이 있으니까 아이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지만 얘가 미니가 첫째가 아니고 이게 처음 경험이 아니고 벌써 넷째 출산이니까 미니 이전에도 이런 이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괜찮아요. 뭐 이렇게 둘째도 첫째도 다 괜찮았으니까 또 괜찮을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지만 선생님은 약간 걱정이 됐던 거예요. 자, 4월 5일 한 달 지났어요. 자, 미니 어머니와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니의 발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약간 말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심리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얘한테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할머니는 하원 씨의 외할머니에게 일단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직접 전화하긴 좀 그러니까 출산하고 이런 과정 중에 또 신뢰가 될지 모르니까 외할머니에게 먼저 얘기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어려서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랑 할머니가 애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미니한테까지 관심이 그렇게 많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할머니하고 얘기가 좀 덜 되니까 어머니한테 좀 더 자세히 물어봐야 되겠다. 한 달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래도 전화 정도는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이 이제 굳은 결심을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안 그래도 5살부터 조음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언어 치료를 하고 있다. 그래요? 어떤 치료예요? 물어봤더니 그냥 발음 교정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이렇게 경황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중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이 있었겠지만 생략하고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쯤 해서 미니 어머니하고 전화 상담을 한 거예요. 또.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어요. 미니가요, 비석치기에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서 안 그래도 미니가 비석 같은 거 이렇게 손바닥만한 딱딱한 물건이 있으면 어깨에 올리고 이렇게 막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한테 떨어질 거야. 야, 나서라!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도 유치원에서 즐겁게 놀이하고 있으니까 너무 위축되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미니는 이제 유치원에서 자기가 비석치기 잘하니까 신이 나서 막 집에서 하다가 엄마한테 혼나면 기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엄마랑 상담한 거 3월, 4월, 9월까지의 기록을 선생님이 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생략하고 많은 기록들이 있었지만 생략하고 12월 5일에 한 해를 마치면서 미니 어머니와 다시 면담을 했어요. 요즘 미니가 어때요? 미니가 많이 밝아졌어요. 언어 치료도 끝나가지고 이제 말하는데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적으로 아이를 유치원에서 잘 지도한 그 효과가 12월이 돼서야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거는 일단 어머니와 상담한 기록이에요. 선생님이 어머니와 상담한 기록.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미니의 놀이를 관찰한 기록입니다. 미니 놀이의 관찰 기록이에요. 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교실 상황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수업 실현, 수업 나눔 질문 이 조건을 다 충족시키고 면접도 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머리에 그려지셔야지 이게 뭐 그냥 뜬구름 잡는 말 이런 식으로 돼갖고는 묻는 말에 답 못합니다.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묻는 말에 답 못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실현에서 수업 나눔 질문 같은 거 답 못하고 수업 실현 조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실제 교실 현장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3월 9일 날 관찰 기록을 했어요. 미니가 우유 먹어 했더니 싫어요, 안 먹어요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우유 안 먹어서 그럼 어떻게 우유 뭐 다른 친구 주세요 아니면 뭐 저는 안 먹어요 갖고 가세요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유를 바닥에 확 버버렸어요. 얘가 조금 좀 일반적인 행동 패턴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이 되었어요. 4월이 되어서 비석치기를 소개했어요. 우리 비석치기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미니가 어떻게 해요? 텔레비전에다가 비석을 확 던져버린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자, 5월 9일이 되었어요. 수조작놀이 영역에서 미니가 몸을 흔들고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좋아졌다는 뜻이죠? 4월 달보다 혼자 막 놀고 있으니까 이제 비석을 확 던질 때보단 좋아진 거잖아요. 미니야 뭐해? 이랬더니 행동을 딱 멈추고 허공을 멀건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좋아지긴 했지만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고 9월이 되었습니다. 언어 영역에서 진영이가 미니한테 사랑해요 이렇게 써줬더니 미니가 고마워. 좀 좋아졌죠? 이렇게 된 거예요.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좋아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월 4일 됐어요. 역할놀이 영역에서 미니가 지영이한테 밥상을 차려줬어요. 자, 이거는 가작하면서 차려준 거지만 진짜 차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친구한테 뭘 준 거예요. 와, 진짜 좋아졌죠?
자, 그 다음에 12월이 되었습니다. 칭찬 릴레이를 하면서 성민이가 민이는요, 비석 잘하는 방법을 친구들한테 잘 알려줘요. 칭찬까지 받았어요. 자, 요렇게 애가 바뀌어가니까 아까 12월에 어머니 면담했을 때, 우리 민이가 좋아졌어요. 요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유아가 좋아질 때까지 선생님의 지원이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이 놀이를 관찰하고 교육적 의문을 품고 지원을 해줬던 거예요. 놀이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의 관찰, 교육적 의문, 지원이 이 아이를 이렇게 발전 향상시킨 겁니다. 자, 놀이에 있어서의 어떤 지식적인 배움, 심의사회자, 59개 내용의 배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인성적인 발전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제가 자유놀이 수업 매뉴얼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자,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하는 자유놀이 수업 매뉴얼은 이런 식으로 유아에게 배움과 성장과 확장을 주는 그런 놀이는 어떤 지도가 필요한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업 실현 문제에서도 이 아이를 어떻게 확장시켰냐? 이런 것들이 계속 조건으로 나옵니다. 이 아이의 인지적인 과학을 어떻게 향상시켰느냐, 얘가 친구 막 방해하는 거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사는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면서 이 아이의 놀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 아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매뉴얼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자, 관찰해서 아이가 이렇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자, 일단 관찰 기록이 필요하겠죠. 자, 관찰 기록을 우리가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기록하는데 방법은 너무 많아요. 자, 이런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포스트잇에다가 기록할 수도 있고, 하여튼 좋아요. 자, 기록을 하는데 정말 아이들에게 귀 기울이는 그런 이제 기록이어야 하는 거예요. 얘가 뭘 할 수 있느냐, 뭘 할 수 없느냐, 너는 90점이냐, 80점이냐, 이런 기록이 아니고 이 아이 자체를 보고 가시적으로 경청하는 기록이어야 해요.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보고, 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얘 심리적인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렇게 지원해줬어요. 수업 나눔 질문에서 그걸 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질문에도 그런 게 나와요. 얘는 이런 걸 잘 못하는데 선생님은 지원해주는 거를 포함해서 실현하시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친구 관계가 안 좋은 아이가 있는데 걔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실현하시오. 이런 게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교육적 의문에 근거해서 고민해서 답하는 그런 수업 실현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록의 역할.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죠. 기록은 가시성. 자, 기록 아까 부모님하고 상담한 거, 유아 관찰한 거 이런 거 기록 보셨잖아요. 기록을 이렇게 날짜 순으로 쭉 나열만 해놔도 뭔가 답이 보일 듯 말 듯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시화를 시켜야 되고, 가시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록을 해석해야 돼요. 앞뒤를 막 맞춰보면서 이게 왜 이렇지? 왜 이랬지? 막 이렇게 선생님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교사가 해석하고 교사들끼리 이거 가지고 대화도 좀 해보고 학습 공동체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요런 지원을 해줬다. 아닌데 다른 지원도 해줬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얘한테 딱 맞는 지원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교사의 고민과 딱 맞는 지원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실현 조건에 아이들의 상황, 관찰, 놀이 기록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이거에 맞는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이 왜 이 지원을 했고 이 아이가 그래서 어떻게 좋아졌습니까? 이런 거 수업 나눔 질문으로 나오고 내 수업에 그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자, 기록을 해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록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학습 공동체 선생님하고도 공유하고 부모님하고도 공유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록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공유 이런 거는 부모님하고도 학습 공동체, 교사의 학습 공동체하고도 다 공유해서 얘를 가장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활용된다는 거예요. 자, 요 생각을 머리에 두고 수업 실현에 이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자, 기록의 기능. 자,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 교사의 발전도 일어나요. 교사가 유아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할 수 있고 요런 때는 얘를 이렇게 지원해줘야 돼. 이런 생각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말라굿지는 그래서 기록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기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사진, 메모, 제작물 뭐 이런 거 가지고 유아의 놀이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기록을 한 다음에는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아이의 놀이가 어떻게,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이런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유를 잘 분석해 봐야 합니다. 기록의 사례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 제시된 미니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기록을 드렸잖아요. 기록 샘플을 몇 가지 드렸잖아요. 부모님하고 상담한 거, 미니의 놀이를 관찰한 거, 이런 걸 드렸는데, 여기서 제시된 주제를 중심으로 미니를 한번 파악해보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미니가 얘가 왜 이런 행동했지? 이유를 생각해보고, 미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미니가 왜 그랬을까? 이런 걸 선생님 혼자 생각도 하고 학습 공동체에서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니를 배움으로 이어줘야 돼요. 자, 우리의 2019 개정 놀이가정에서의 놀이는 배움이 있는 놀이예요. 자, 미니가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면서 이 아이의 그런 마음의 아픔을 해소시켜주는 거. 또 아니면은 아까 제가 문제로 드렸던 것처럼 그 합격생 선생님이 수업했던 것처럼 과학에 대한 호기심 이런 거를 또 해소시켜준다던가 배움의 그 과학에 대한 지식의 그 높이를 더 향상시켜준다던가 아니면은 이 아이의 마음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놀이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요 사례는 미니가 갖고 있는 아픔 이런 것들을 정서적으로 성장시켜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놀이를 통한 놀이를 막 관찰해갖고 그걸 고민하고 학습 공동체에서도 이야기해보고 이렇게 해서 놀이를 고민 끝에 딱 맞는 지원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선생님의 지원이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 지금 미니는 이제 정서적인 성장이에요. 그런데 아까 합격생 선생님이 과학 수업 실현했던 거는 과학적인 배움이에요. 성장과 배움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교육적 개선, 유아에 대한 지원 이런 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관찰을 분석해갖고 지원해주면 길은 여러 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똑같은 수업 문제지만 A 선생님, B 선생님, C 선생님이 수업하는 게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분석적인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하셔야 그 수업의 점수가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수업하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2차 수업 실현에서는. 자, 배움으로 이어주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자, 유아의 성장과 배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교육적 개선도 필요하고 길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므로 교사 스스로 성찰하면서 이 아이들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자,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궁금해하면서 자연스러운 놀이로 연결해 줘야 된다. 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유놀이 수업의 기본 틀이 있습니다. 지금 매뉴얼을 2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기본 틀이 지금 1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를 먼저 관찰하고 아이들의 놀이를 잘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교사들끼리 협의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협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놀이를 드디어 이제 선정하는 겁니다. 이 놀이를 해줘야지. 선정하고 이 아이의 놀이를 자세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다음 놀이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미니 사례에서 미니를 어떻게 도와주지? 어떤 첫 놀이를 어떻게 선정하지? 얘한테 어떤 놀이를 주지?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의 놀이를 고민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놀이에 대해서 이렇게 써보실 수가 있어요. 자, 미니의 사례다고 했을 때. 자, 실제 시험에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의 행동, 막 잘못된 거 이런 거 주고 이 아이에게 적합한 지원을 하시오. 이러면 선생님이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놀이를, 얘한테, 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떤 놀이를 해야 될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놀이를 실행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또 계획해 볼 수 있고요. 이건 조금 이따 좀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런 매뉴얼이 하나가 있고요. 매뉴얼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매뉴얼이 특히 이제 우리 그 교육부 자료집들, 놀이 실행 자료집이나 이런 자료집에서 특별히 요 매뉴얼을 많이 써요. 어떻게? 자, 지금
교육적 의문, 관찰, 놀이 지원. 요 세 가지. 관찰부터 시작해서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적 의문을 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맞게끔 놀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옛날에는 요렇게 이제 수업의 흐름이 흘러갔어요. 옛날에는 왜냐하면은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있었어요. 그럼 59개 내용 옛날 59개 내용이 아니라 세부 내용이니까 더 많죠. 이걸 가지고 생활 주제를 잡아서 이거를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지? 이걸 선생님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국가 교육 과정에서 개념을 추출해가지고 주제를 선정하고 이렇게 거꾸로 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요거의 반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제를 아이들의 놀이, 발현되는 아이들의 놀이. 이걸 보는 거예요.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해서 거기서 주제를 잡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주제 속에 들어있는 개념을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리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이런 게 있구나. 확장.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확장시켜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아이들의 놀이가 발현된 거를 먼저 보시고 지금은 발현된 놀이 속에서 이런 개념이 들어있구나. 요걸 뽑아가지고 선생님들이 얘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확장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아까 제가 경기도 선생님 수업 실현 문제 낸 거는 요 매뉴얼에 충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식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니 사례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놀이를 통해서 애를 치유해갖고 성장시킨 사례예요. 그런 내용들도 시험에 한두 가지 조건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지금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 매뉴얼을 적용한 이 경기도 선생님의 아까 그 수업 실현 요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쫙 보여드릴 텐데 자, 이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문제를 보실게요. 자, 과학 수업이에요. 신의사 예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주제로.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발현. 아이들의 선생님이 막 과학 수업한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냥 교실에 있는 교구나 이런 거 보고 스스로 관심을 가진 거예요. 발현.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관찰을 해야 되겠죠. 발현은 선생님이 애들을 막 관찰 기록할 때 보이는 거예요. 관찰하지 않으면은 안 보이겠죠. 자, 애들이 막 얘기하는 걸 듣고 와, 이거 확장해줘야 되겠는데? 선생님이 관찰하고 교육적 의문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보면서 이거를 확장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 발현된 놀이를 보면서 선생님이 관찰하고 바로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질의 성질이라든가 물질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개념으로 확장시켜줘야 되겠다. 지금 현재 물과 기름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확장시켜주기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활동 목표는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거 공부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실험하면서 선생님하고 상호작용하고 아이들의 의문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잘 그 순간순간을 포착해서 실험 도구나 이런 것들도 지원해주면 이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수업 실현 조건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자, 보시면 놀이 속에서 발현된 호기심을 포착해서 수업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놀이 속에서 발현된 호기심, 관찰을 통해서 선생님이 교육적 의문을 품고 적절하게 지원해주는 게 바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확장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검증해야 돼요. 자, 가설을 세우고 독립변인, 종속변인 이런 걸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서 물과 기름이 어떻게 섞이지? 이런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조작변인 중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요거를 렌즈에다 돌려서 물의 온도를 높여볼까? 뜨거운 물을 섞어볼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찬물에다 해볼까? 물의 온도, 물을 데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작변인으로 써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애들이 결국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 그런데 뜨거운 물에는 섞인다. 온도에 따라 다르구나. 이런 걸 애들이 깨달을 수가 있겠죠. 자, 실험 도구의 안전, 과학에서 안전은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 또래와 협력을 통해서 아이들이 발전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하고 상호작용도 하고 유아들끼리의 상호작용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험 결과를 아이들끼리 기록하고 공유하는 거. 이거는 과학 과정 기술이나 이런 데서 너무 중요한 거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의 관점에서 스스로 평가하고 성찰도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유아의 배움, 구성주의적인 배움에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 놀이 속의 배움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기록하는 방법. 이거는 교사가 아이들의 놀이 속에서 나타나는 걸 보고 기록하고 평가하는 게 수업에 들어가야 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건 선생님이 평소에 생각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까 제가 놀이 수업 매뉴얼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관찰하고 기록하고 평가하고 이런 과정, 그 다음에 미니에 대해서 선생님이 기록하고 평가하면서 활용하는 거, 그건 좀 연습이 필요해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좀 전에 드렸던 매뉴얼이 여기 전체적으로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연계, 이것도 우리 누리과정에서 너무 중요한 거니까, 자, 이런 점들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에 관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해설이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말로 해설해 드린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간략한 수업에서 쓸 수 있는 발문이나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포인트들이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업 나눔도, 요 아까 잠깐 OT에서 보셨는데, 자, 이 수업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매뉴얼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그걸 중심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신다면, 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 교육적 의문, 지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놀이를 확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아의 과학적 호기심. 이게 뭐예요? 발현된 호기심이죠?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너무너무 즐겁게 호기심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 아이들이 느낀 호기심을 어떻게 포착하고 확장했는지. 자, 그러니까 이건 평소에 관찰, 교육적 의문, 지원, 이게 일상화되어 있어야 돼요. 선생님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과학 수업에서도 요걸 선생님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실현하시고, 그거를 수업 나눔에서 말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과학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 선생님은 아이들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했느냐, 요거 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놀이 속에서 배움을 평가하고 기록하는 것도 선생님은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떤 방법을 쓰세요? 요거는 진짜 어떤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 수업 나눔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경기도 선생님들이 수업 나눔 너무너무 애를 먹는데, 아까 제가 영상 지금 보여드릴 텐데,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그 선생님도 수업 나눔을 제일 힘들어 했어요. 근데 저랑 공부하시고 수업 나눔 만점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2차 합격하셨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해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자, 특히 이번에 경기도 시험 문제도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이 그대로 나왔어요.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일반론적인 게 나온 게 아니고 수업 내용과 관련한 질문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요 수업 나눔 질문 해설도 있고, 왜 이게 뭘 묻는 건지, 그 다음에 모범 답안 이렇게 있으니까 요 자료를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요 수업 실현 영상을 좀 틀어드릴게요. 수업 실현 영상을 앞부분만 조금 틀어드리고요. 제가 앞부분만 좀 틀어드리고 수업을 마치고, 제가 1교시, 요번 시간을 마치고 좀 계속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앞부분 조금 틀어드리고 같이 보신 다음에, 저는 요 교시 바로 뒤에다가 제가 이 수업 영상을 그대로 다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풀 버전은 선생님들이 따로 다시 보시기 바래요. 여기서는 일부만 제가 실현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도 선생님의 수업 실현 보시고, 요걸 보신 다음에 수업 매뉴얼 제가 또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계속해서 수업, 자유놀이 수업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 순서대로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요 수업을 보시게끔 제가 일단 먼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요 수업 생각을 가지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수업 틀어드릴게요.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3번입니다. 띵동. 지금부터 수업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담반 어린이들, 와, 우리 도담반 어린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모였군요. 그래요, 우리 왜 이 자리에 모이게 됐죠? 그래, 우리 저번에 놀이한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누기로 했죠? 자, 그럼 사진을 불러볼까요? 사진아, 나와라, 뿅! 와, 선생님이 큰 PPT 화면에 우리 친구들 놀이 사진을 띄워주었는데요. 그래요, 우리 민준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투명한 통에 물이랑 기름을 넣고
기름이랑 물은 왜 안 섞이지?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수진이랑 하준이, 민준이, 많은 친구들이 민준이가 얘기한 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가? 그래요. 우리 수진이 말처럼 어떻게 하면 섞을 수 있을까? 하고 이야기도 나눴었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왜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을까요? 우리 민준이는 물은 무겁고 기름은 가벼워서 그런 것 같아요. 너희가 생각한 걸 한번 적어볼게. 우리 기준이는요? 물이랑 기름이랑 다른 애들이니까 서로 밀어내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끼리는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싸움이 있는 것처럼 물과 기름이 밀어내는 것 같구나. 그래요. 우리 민준이는 어떻게 하면 섞을 수 있을지 또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섞을 수 있을까요? 물과 기름을 넣어서 막대로 섞고 싶어요? 그런 방법도 있겠다. 적어줄게요. 우리 민지는요? 물과 기름을 같이 넣고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려보고 싶어요? 그래요. 그런 방법도 있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도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그렇게 되는지 실험해보는 건 어때요?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이 진짜로 맞는지 한번 실험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우리 어떤 실험 도구가 필요할까요? 우리 수정이는요? 비커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또 기름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비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민준이는요? 아까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막대가 필요해요. 역할 영역에 맞게 있으니까 가져올 수 있겠네요. 우리 진영이는요? 전자레인지에는 비커를 넣을 수 없으니까 전자레인지 용기가 필요해요.